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도팔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현재 시간 오후 4시 35분이고요. 비트는 어젯밤 10시까지 올렸던 걸 다시 그대로 다 빼면서 0.73%의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말했던 비트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나와 주었던 비트의 반등은 단기 반등으로 보며 찐 반등이라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의 비트 움직임은 개인적으로 5월 9일부터 5월 29일 이 구간처럼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평선의 흐름은 5일선은 이미 내려온 상태이며 저번 5월달처럼 21선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 달에도 열흘 동안 마이너스 32% 하락 후 28K에서 31K 박스권 횡보를 하며 21선이 내려오길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일 동안 마이너스 44% 하락한 후 아직 지지 구간은 나오지 않았지만 6월 20일 저점이었던 19.6K를 지지 구간 그리고 21.3K를 저항 구간으로 잡고 박스권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판단했을 때 높은 확률로 진짜 반등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는 구간은 일본 기준으로 21선이 내려와 5일선과 골든크로스하는 구간을 보고 있으며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이 아닌 이때처럼 오른 다음 바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이다 보니까 단기 혹은 단타로 욕심 없이 짧게 매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단기적인 관점으로 4시간 봉을 봤을 때 현재 5일선이 21선을 향해 내려가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기 직전인 상태입니다. 만약 20.3K 구간을 버텨주지 못하고 20K 밑으로 음봉 마감한다면 21선과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당연히 추가 하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 하락한 후에 반등이 다시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6월 20일 저점이었던 19.6K가 뚫린다면 그 다음은 19일 저점이었던 17.9K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치라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보고 있는 단기 지지 구간은 6월 20일 저점이었던 19.6K로 보고 있으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저녁 22시 30분부터 내일까지 상원 하원에서 열리는 파월 의장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파월 의장 입 하나로 나스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반기 통화 정책을 증언하게 되는데 저번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해보면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과 결의를 가졌고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으며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 다음 회의에서 50bp나 75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다시 한번 거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그전 기자회견에서 다뤘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거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땐 경제 지표가 이미 둔화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은 여전히 소비가 강하고 노동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잠시 시장을 달래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저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우선 저번 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면 지난주에 나온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3%가 줄었고 주택 착공 실적은 14%가 감소하는 등 미국 경제는 이미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다시 한번 비트는 요란하게 큰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의 관점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하셔서 큰 손실 보지 않게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늘 진행되는 청문회만큼 좀 더 오버해서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원숭이 두창 문제입니다. 오늘 의심 환자 2명 중 국내 첫 확진이 공식 확인이 되어 우리나라 첫 번째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으로 WHO에서 원숭이 두창 관련 전문가 회의를 소집해 세계보건 비상사태 선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지금 상태는 코로나 초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저번 달까지만 해도 WHO에선 원숭이 두창 확산 지속이 되고 있음에도 과민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만큼의 전파력이 강하진 않지만 지금 원숭이 두창에 대한 대응 방법은 코로나 초기 때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코로나 초기 때에도 WHO 총장은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결국 결과는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 큰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WHO에서 안심을 시켜도 우리는 경계를 늦추면 안 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모더나는 저번 5월달부터 백신 개발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WHO에서도 과민 반응할 필요 없다 했었고 코로나만큼의 전파력도 강하지 않아 만약 원숭이 두창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면 모더나 또한 백신 개발을 시작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역 당국은 3,602만 명분의 천연두 백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연두 백신은 사용하기 어렵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이 물량은 생물 테러나 고도의 공중 보건 위기에 대비해 비축한 물량이기 때문이고 백신이 있어도 접종 방식이 피부를 10회에서 20회 찌르는 방식인 분지침 방식으로 굉장히 까다롭고 또 접종 중에 감염 위험성이 높아 대규모 접종 또한 어렵습니다. 우선 이 원숭이 두창에 관련된 정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부족한 정보로 과거의 원숭이 두창 사례들만 보고 안심을 하기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충분히 여러 가지를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의심을 해서 나쁠 것 또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WHO에서 원숭이 두창 관련 전문가 회의를 소집해 세계 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하게 된다면 내일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네이버 카페든 아니면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계속해서 호재는 나오지 않고 악재만 하루 걸러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순 없는데 이제는 좀 좋은 날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항상 시청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자료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